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군 생활을 경험한 분이라면 흔하게 접했던 구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자신이 책임지는 무기는 기본이고 관할 부서의 장비들을 비상시에 문제가 없도록 쓸 수 있게 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구호의 본질은 유비무환입니다. 군대 특성상 전쟁을 억제하고 비상시에는 즉각 전투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유비무환 정신은 군대만 통용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이번 영상은 알아도 당하는 치명적 위험, 은퇴 크레바스 쉽게 보지 마세요 라고 정했습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인생도 닦고 조이고 기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노후가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치밀하게 노후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길 원한다면 은퇴 전 30년의 현역기를 현명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 행복의 답은 은퇴 전에 대부분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논한 일을 생활 신조로 여기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면서 30년을 보냈다면 은퇴 후의 40년은 즐거움보다는 버거움이 더 익숙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노후가 녹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면 은퇴 후 40년이 보다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단연코 은퇴 크레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은퇴 절벽, 은퇴 함정쯤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크레바스는 눈 골짜기나 빙하의 표면이 갈라지면서 생긴 틈을 말하는데 평소에는 얇은 눈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너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산악인들이 크레바스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크레바스에 빠지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지닌 산악인이라고 해도 전문 셀파를 빼놓지 않고 대동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위험 요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과정에서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은퇴 크레바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첫 번째 크레바스는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은퇴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은 평균 49.5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5세인 것을 고려하면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평균 15.5년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에서 발표한 2020 생애금융보고서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경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평균 12.5년간의 소득 크레바스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청과 하나금융그룹의 자료를 참조해 볼 때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12.5년에서 15.5년 사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생애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녀 퇴직자들의 월 평균 지출액은 252만 원입니다. 또 퇴직자들이 괜찮은 생활 수준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월 400만 원 이상이었죠. 그보다 작은 200에서 300만 원의 생활비를 쓰고 있다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먹고 사는 정도일 뿐이랍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 노릇까지 잘 하려면 경조사를 챙기는 건 기본이고 인과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만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 여가 생활도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적어도 월 평균 소득이 400만 원은 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 월 평균 지출액 252만 원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둘째, 은퇴 후에 월 평균 252만 원의 소득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 질문이긴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15.5년의 소득 공백 구간 동안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먹고 사는 수준의 삶을 원한다면 200에서 300만 원의 소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보다 10년이나 조기에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훨씬 더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해도 본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두 번째 크레바스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겨서 치밀한 준비도 없이 시작하는 창업 크레바스입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는 신문사 인터뷰에서 퇴직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창업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퇴직 후 창업자들 중에서 5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70% 이상이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치자 5년 이내에 상장 폐지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라고 되묻더군요. 물론 상장이 폐지된 회사에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창업은 폐업으로 이어지고 폐업은 결국 상장 폐지라는 연관성을 빗댄 비유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또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퇴직 전에 마련한 자산을 아끼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크고 작은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답니다. 창업은 인테리어 업자나 임대업자 배만 불려주는 일이니까 절대 하지 말고 그 대신 자신의 전문성이나 인적 자산을 키우는 일에 노력하라 라고 말이죠. 제 생각도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실패는 노후 40년을 통째로 망칠 만큼 위험한 인생 폭탄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무리해서 창업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많든 적든 은퇴 전에 모아놓은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창업 크레바스는 처음에 말씀드린 소득 크레바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크레바스 세 번째는 의료비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료비엔 세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애누리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앞서 인용했던 생애금융보고서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에 나타난 것처럼 노후에 가장 많이 걱정되는 비용으로 꼽은 것 중 1위가 앞으로 늘어날 의료비였기 때문입니다. 무려 응답자의 71.1%가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그 다음이 62%였던 노후자금 부족이었고 세 번째가 56.2%를 차지했던 자녀의 결혼 비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비율은 대략 63% 수준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돈으로 해결하거나 그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입 중인 보험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는 굳이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이 아니라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대한 질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같은 3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원인 질병 1, 2, 3위를 차지할 만큼 월등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치료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이나 2대 진단금, 더하여 실손보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대 질환 중에서 암 51.5세, 뇌혈관질환 50.9세, 심장질환 53.7세로 평균 진단 연령이 50세에서 54세 사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면 노후 준비 차원에서 모아둔 자산을 까먹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창 일해야 할 50대 초반에 위험한 질병이 발생해서 일할 수 없다면 가진 자산을 소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노후 40년 동안 의료비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을 만한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노년기 보장성 보험은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손보험은 기본이죠. 그리고 암보험, 간병보험, 마지막으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물론 가계 경제에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꼭 하나의 보험만 가입해야 한다면 단연코 저는 실손보험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넓은 범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유병자 보험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은퇴 크레바스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가장 어려운 크레바스 중 하나입니다. 굳이 이름표를 붙인다면 자녀 지원 크레바스라고 할까요? 부모로서 자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크게 보면 5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강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5가지 비용 중에서 양육비와 교육비는 기본이고, 더하여 결혼자금과 자녀 주택 이전 자금, 조금 더 확대하면 자녀 창업지원금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5가지 비용 모두가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 것이겠죠. 특히 양육비와 교육비는 부모가 은퇴하기 전에 끝날 공산이 크지만 자녀 결혼과 자녀 주택 이전 자금, 창업 지원 자금 등은 부모가 은퇴한 후에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5가지 비용 중에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녀를 지원하겠다고 답한 것 중 1위는 대학 졸업 때까지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중에서 일부라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이유는 직장 생활 기간 대비 저축 가능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죠. 신랑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웨딩에서 말하는 2021년 신랑 신부 결혼자금 총액은 2억 3,618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61%가 신랑의 몫이죠. 그렇다면 1억 4천여만 원을 짧은 직장 생활 동안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출을 받거나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알아서 하라고 외면하면 되겠지만 그게 쉬울까요? 또 하나는 주택 이전 자금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자금을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역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창업 지원 자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할 자산이 허물어질 수 있는 만큼 대단히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